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윤프로입니다. 월요일 장중에 영상 촬영해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가 3.39% 상승 출발해주고 나서 고가 32만 5천원까지 5%대 상승분 보여줬다가 30만 3천원 찍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고개 들어주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가 라인과 저가 라인을 모두 다 터치해주는 과정에서 외인들의 유의미한 수급이 포착이 됐고요. 우리가 월요일 장중에 외인들의 수급을 토대로 단기적인 방향성과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전광판만 보셔도 바로 한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가지고 있던 하방에 대한 비중, 풋옵션에 대한 물량들을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해버리면서 심지어 매도세로 전환이 됐죠. 풋옵션의 매도는 뭡니까? 일정 구간의 행사가를 뚫고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장중 수급으로 7월 9일까지 유지하고 있던 하방 비중들은 다 정리를 해버렸고, 심지어 개인과 기관들이 풋옵션의 매수를 가져가주게 되면서 하방에 대한 베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외인들이 매도자로 받아주게 되면서 개인과 기관 너네가 하방을 보고 있어? 아니 이거 못 깨 라고 막아주는 의도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과연 개인과 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방 압력은 어딘지,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현재 구간을 단기 고점으로 체크하면서 하방 베팅하는 이유는 뭔지, 그 라인이 어딘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고점과 저점들을 다 찍어주는 구간에서 외인들이 보여줬던 의도, 오늘 월요일 위클리 상방 베팅이었죠. 이것도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시고 우려하실 만한 요 낙폭이 피크아웃이 아니냐, 정점을 찍어주고 나서 흘러내리는 과정이고 지금의 반등도 단기적인 반등일 뿐 중장기 상방이 아니라 흘러내리지 않을까, 요런 우려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요 EPS와 PER 관련해서 조금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달을 좀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방향성 연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매번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원단위 타점과 대응 전략 제시해 드릴 거고,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높은 확률로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했던 박스권의 중하단 라인을 터치하고 상방 빌드업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담았던 수량들을 끌고 나가는 거, 요걸 1순위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인들 장중 수급 해체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이슈들, 정보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너무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요청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인들이 드디어 옵션에서 7월 9일 만기가 가까워진 순간에 거래일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월요일이 될 거다 말씀을 드렸고, 이미 저번주 목요일과 금요일자에 형성해줬던 라인들이 외인들이 하방에서 계속해서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던 1차부터 4차 라인까지의 매수 타점들이었고, 이 라인을 터치해주고 나서 바로 물량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의도를 숨기면서 오늘 월요일 장에 월요일 위클리 상방에서 수익을 챙기면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체크해왔던 관점, 이 라인이 다음의 방향성에 있어서 마지막 저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한 근거가 생겼고, 이제는 하방 비중이 없는 상태고요. 심지어 요 아래 구간 라인들을 막아주겠다라는 매도세로 개인과 기관들의 하방에 대한 압력들을 커버해주고 있는 외인들입니다. 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요 저점 라인들을 이탈하는 강력한 하방은 연출될 수가 없는 구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요. 다만 그런 와중에도 오늘 생각보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게 월요일 위클리에서는 상방 물량을 들고 있었고 7월 9일 옵션 만기까지는 하방 비중을 들고 있던 외인들이 오늘의 고점과 저점들을 터치해주는 라인들에서 월요일 위클리 상방 정리, 아래 꼬리 부근에서 하방 물량 정리, 양쪽의 포지션을 다 축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베팅들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변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원하는 라인까지 견인을 이미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터뜨리기 전에 숨고르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진짜 의도를 숨기는 날이 될 거고요. 그럴 만한 이유는 뭐가 있어요? 당장 내일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치 당연하게도 호실적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지만 일전에 작은 노이즈가 하나 있었죠. 성과급 관련해서 요거를 지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승 모멘텀에 둔화를 줄 수가 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물론 실제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부분은 맞겠지만 명확하게 호실적이죠. 다만 요걸 토대로 주가를 내려주겠다라는 명분 자체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요 이유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나왔을 때 요걸 토대로 주가를 단기적으로 살짝 눌러줄 건지, 아니면 역시 상관없이 호실적이니까 치고 나갈 건지, 요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외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죽이면서 위쪽과 아래쪽에서 수익 실현할 거 다 하고 물량들을 다 덜어낸 이후에 마치 저번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처럼 변동성을 죽이고 다음의 방향성이 어디가 유리할지 간을 보고 있는 구간이다. 근데 이것도 당장 내일에 수요일자에 낙폭 연출하고 개파랑 연출했던 것처럼 특정 방향성을 터뜨릴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과정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에 대한 비중을 다 정리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봐야 수익을 볼 수 없는 외인들이 굳이 요 하단 라인을 이탈하면서 내려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풋옵션에서의 매도를 통해서 하단을 지켜주는 의도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럼 더더욱 우리가 매수했던 타점이 다음의 방향성 안에서 마지막 저점이 될 수 있는 확률 더 높아졌고, 고개를 들어주는 움직임 안에서 상승하고 옆으로 기고 상승하고 옆으로 기는 이러한 계단식 상승이 있을지언정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는 부분은 확률이 매우 낮아졌다. 여기까지 체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개인과 기관들이 들어왔던 풋옵션의 매수세가 어디에 좀 밀집이 돼 있나 봤더니 일단 현재 129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가장 하단부에서 유의미한 물량이 쌓인 라인은 1200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오늘 들어와준 128계약은 개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한 물량이겠죠. 오늘 얼마에 매수 체결했나요? 지금 장중이라서 현재가가 변화하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17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요걸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해보면 1183포인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현재 선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100포인트 아래 내려가는 구간이고 1180포인트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체크했던 4차 매수 타점의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는 코스피 200 지수 라인입니다. 그럼 요 물량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했던 4차 매수 타점이었던 28만원 라인을 뚫고 내려가야 수익이 발생하는 라인이고, 요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외인들이 개인과 기관들의 매수를 매도자로 받아주면서 이들의 프리미엄을 받아먹을 수 있는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막아주겠다라는 의도를 보였다. 그럼 지금 호가창에서 보이는 가장 하단 라인의 1180포인트 부근, 우리가 4차 매수 타점으로 체크했던 코스피 200 지수 라인을 외인들이 지켜주겠다라는 의도가 들어왔고, 심지어 방향성을 결정할 수 없는 개인과 기관들의 물량이기 때문에 더더욱 근거가 미약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상방에 대한 근거를 오늘 월요일자에 월물 옵션들 완벽하게 정리하는 모습 체크하면서 확인하셨고요. 오늘 월요일 위클리에서도 기존의 상방에 대한 물량들을 더 많이 갖고 있던 외인들이죠. 요거는 제외를 해야 되죠. 거의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이었기 때문에. 다만 요것도 실제로 매수 체결을 한 거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긴 하죠. 그래서 오늘의 상방에서도 하방에서도 수익을 챙길 수 있던 외인들이고요. 그러면서 풋옵션에 살짝의 매수를 가져가 주긴 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하단의 물량들을 싸그리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쭉쭉 치고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의 해지성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 오늘 외인들이 원하는 의도는 뭐라고요? 당장 내일의 7월 7일 잠정실적 발표 전에 시장의 분위기와 상황을 보면서 지금 바로 치고 올리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방을 연출하거나 옆으로 횡보를 시키다가 가는 게 유리할지, 요거를 간보고 있는 구간이다. 또 오늘은 큰 변동성을 연출하지 않는 게 외인들 입장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을 거고, 마찬가지로 내일 요 결과치를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방 빌드업을 옆으로 늘렸다 갈지 바로 갈지 선택을 해주겠죠. 여기서 큰 하방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지가 되셨을 거고, 이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매번 중장기 상방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의 반박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삼성전자가 20만원을 돌파한 시점, 요때부터 해서 그리고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이제는 성장주의 개념으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PER로 계산을 해야 된다. 미장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처럼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PER이 25배 정도가 나와주게 되는데, 요거는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저평가로 바라보던 시선이 아니라 재평가를 받으면서 명확한 성장주 반열에 들어섰다라는 근거가 하나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럼 이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PER이 25배라고 했을 때 최근의 고점 라인 기준으로 나눠보게 되면 374,500원에서 25를 나누면 14,980원이 뭐예요? 주당 순이익이죠. EPS라고 합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갖고 있을 때 요 한 주를 통해서 1년 동안 얼마의 이득을 벌어들일 수 있냐, 요거를 계산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셔도 바로 나옵니다. PER 25배, EPS 12,372원으로 요걸 곱하기 됐을 때 현재 주가가 나오게 돼요. 근데 요 과정 안에서 지금 PER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동일한 수준, 물론 조금 낮긴 하지만 일전에 13배, 15배, 17배 이럴 때보다는 지금 상당히 고평가가 아니냐, 이러한 우려들과 함께 지금 EPS가 그렇게 높아질 수 없는 구조, 미래 성장치를 가져다가 끌어섰다라는 이유로 요 37만원 고점이 피크아웃이다. 지금의 조정이 단기적인 조정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다만 그러한 과정 안에서도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50만원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러한 행보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삼성전자는 1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세계 1등을 찍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PER이 25배로 일전보다는 고평가가 맞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비하면 적정 수준이거나 조금 낮은 수치고요. 심지어 지금 주당 순이익인 EPS도 미래의 폭발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현재 지금 투자를 통해서 2년 뒤, 3년 뒤에 반도체 클러스터로 거듭날 한반도에 대한 잠재력까지는 완벽하게 적용하지 못했어요. PER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주당 순이익이 급증을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과정 안에서 명확한 성장주의 반열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면서 엔비디아나 아마존처럼 PER이 35배, 5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러한 구조라면 증권사들이 내거는 주당 50만원도 절대 높은 수치가 아닐 뿐더러 저도 이러한 근거들에 동의를 하면서 중장기 방향성 상방이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매수했던 요 저점 라인은 피크아웃 이후에 흘러내리면서 지나쳐가는 저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상방으로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 저점이 될 수도 있는 라인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따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Q&A이긴 하지만 증권사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서 생각난 부분이 있어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설정하는 기준이랑 이 목표가를 도달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왜 증권사별로 목표 주가가 다른지 요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앞서 예시로 들어드렸던 PER과 EPS 이거를 증권사별로 나는 삼성전자의 내년 순이익, 영업이익 전망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증권사들은 당연하게 EPS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PER도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구간이야. 25배, 난 요것도 고평가 아니라고 생각해. 30배는 쳐줘야지. 라고 하면 실제로 요 둘을 곱하게 됐을 때 목표 주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0만원인 곳도, 60만원인 곳도, 70만원인 곳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미래 주가 전망에 대해서 본인들의 기준치에 맞춰서 설정을 해둔 거고, 보통 요 기간값은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설정하는 게 정배입니다. 그러면 향후 6개월에서 1년 안쪽으로 이 목표 주가를 달성할 거야 라는 전망을 리포트와 함께 내보내는 게 증권사들의 보고서와 목표 주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당히 공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6개월에서 1년 안에 삼성전자가 50만원을 찍을 거야 라는 전망 자체는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더 위쪽 구간으로 베팅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현재까지의 흐름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요 상방에 대한 근거나 빌드업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후에 흘러내리거나 변수가 생길 부분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매번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변수가 발견되면 당연하게 유의미한 수급이든 시장 분위기든 거시경제 흐름이든 티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체크해서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장중에 체크해드렸던 외인들의 월물에서의 명확한 의도, 하방 비중 정리하면서 하단을 지켜주겠다. 단기적으로 월요일 위클리에서도 상방 수익 챙기면서 변동성을 죽여놓고 내일 시장 분위기 보면서 바로 치고 올릴 건지 옆으로 늘어졌다가 천천히 갈 건지 요거 선택한다라는 의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 명확히 체크하시면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명확한 상방으로 인지하시면서 혹시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은 그때 가서 포착이 되면 전달을 드릴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겠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 고민하셨던 부분들이나 심적인 불안감들 있으셨다라고 하시면 명확히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들 매일매일 영상 통해서 장중 수급과 장 마감 수급, 삼전과 하이닉스 영상 2번 촬영해 드리면서 꾸준히 전달드리고 있고, 관련해서 포착이 되는 중요한 고점과 저점 라인들, 단기적인 방향성들, 높은 확률로 연출될 수 있는 주가 흐름들, 기존 관점들과 새롭게 생기는 부분들 매번 업데이트 드리면서 명확한 원단위 타점과 대응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 많이 하시면서 윤프로 영상 뜨면 놓치지 않고 잘 체크하시면 되겠죠. 근데 혹시라도 나는 영상을 놓칠 것 같다, 본업이 좀 바쁘셔서 장중에 영상 체크할 시간이 없다거나 차트를 계속해서 켜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또 영상은 아무래도 녹화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딜레이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보는 시점이랑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중요한 타점이 포착이 되거나 외인들의 이상 수급을 발견해서 전달드려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에는 이미 주가가 올라 있거나 내려가 있는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리스크도 해소를 하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타점들 놓치실 일이 없도록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을 통해서 얼마 원에 사고 얼마 원에 팔자, 요 타점에 대한 부분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나는 이런 도움을 못 받고 있었다, 영상 하나만 보고 혼자 대응하는 게 힘들다, 중요한 타점들 포착이 되면 바로 좀 전달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윤프로 개인 번호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010-6587-3643번 윤시우라고 합니다. 저장을 먼저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삼성이라고 딱 2글자만 작성하셔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아, 우리 구독자분이시구나 확인 후에 이런 식으로 윤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한 근거와 명확한 원단위의 가격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장중에 포착이 되면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본업이 바쁘신 분들도 식사하실 때나 화장실 가실 때
혹은 여유 시간에 문자 확인만 가능하시면 예약 주문 통해서 중요한 타점들 놓치지 않고 대응 가능하시겠죠.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요청이 너무 많아서 조금 밀려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문자 못 받아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요 순서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영상 조금 더 집중해서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점 라인들 영상에서 매번 언급을 드렸던 라인이라서 따로 포착이 되는 중요한 타점들은 없었죠. 더 포착이 될 때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아직 대응을 못 받으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최근에 다뤘던 중요한 타점보다 중요한 라인이 포착이 안 됐거나 지금 대기 인원이 많아서 조금 뒷순서거나 요 둘 중에 하나실 겁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문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공부방이랑 구독자 소통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드렸습니다. 소통방 안쪽에서는 영상 체크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본 한번 올려드리고요. 장 전이나 장 중, 장 마감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 긴급 브리핑, 주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상을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나오게 되는 미장의 흐름이나 야간 선물의 움직임, 새벽 중에 나오게 되는 이슈들도 마찬가지로 소통방 안쪽에서 24시간 떠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정보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명확한 인사이트, 그리고 같이 시장에 대한 공부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실력 향상도 하시고 매매하시고 대응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 다양하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타점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확인만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시면 자유롭게 참여하셔서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결국 오늘 월요일 위클리에서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외인들이 유지하고 있던 하방 비중 완벽하게 다 버려버렸죠. 그리고 심지어 개인과 기관들이 하방으로 끌고 내려가려는 이 풋옵션의 매수 베팅을 매도자로 받아주면서 여기 못 들어라고 막아주겠다라는 의도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일 어떤 시장 분위기가 연출될지 모르고 불확실성 변수라고 생각하는 외인들이 본격적인 상방을 쭉 연출할지 옆으로 늘어졌다가 올릴지 살짝살짝의 눌림을 줄지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 변동성을 죽이는 이러한 흐름을 연출했다. 그래서 저번주 월요일 화요일과 마찬가지로 변동성 연출하기 전에 의도적인 눈속임이죠. 다만 여기서 연출될 수 있는 방향성은 크게 오르냐 조금 오르냐 요 차이일 뿐 명확하게 상방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제가 여러가지 근거들을 토대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체크했던 저점 라인이 다음의 방향성 안에서 마지막 저점일 확률이 더 높아졌고 아직까지도 매수를 다 못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소액이 남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라인도 우리가 체크했던 1차와 2차의 가운데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하셔도 전혀 부담이 없겠죠. 다만 늦게 올라타신 만큼 요 아래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말씀드렸던 요 21선을 터치해주는 매물대까지의 소화를 끝내고 나서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상방 견인을 할 때 외인들이 본격적인 위쪽의 물량을 베팅을 해줄 거고 요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비중 축소나 단타 접근할 수 있는 타점들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아쉬운 부분들은 요때 가서 메꾸셔도 전혀 늦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영상, 소통방, 문자 대응 통해서 명확한 타점과 대응 전략들 제시해 드릴 거니까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소통방 참여와 타점 대응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윤프로 번호 저장 이후에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너무너무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성원 주시는 만큼 저도 더 힘차게 신나게 우리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많은 부분들 전달드리기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던 댓글들 Q&A 한번 가져볼 건데 아까 증권사 목표주가 설정하는 방법이랑 왜 증권사마다 다른지 그리고 맞출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사실상 각각 증권사별로 본인들이 생각했던 PER, EPS 토대로 설정한 값이다 보니까 아주 높은 확률로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나온 리포트겠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해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뭐 재료나 이슈, 노이즈에 휘둘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향성을 조율하는 외인들의 의도와 돈의 흐름, 자금을 어떻게 굴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요게 선행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파생시장의 중요성을 점점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하고요. 답변 드린 질문 외에는 뭐 다른 큰 질문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매번 남겨주시는 감사 인사와 많은 성원들 정말 큰 힘을 얻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내용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부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외인들의 실질적인 수급을 바탕으로 그리고 중장기 상방에 대한 근거들을 핵심적인 부분들로 체크를 하신 거고 지금 고점 찍고 내려오는 피크아웃이다. 삼성전자 PER 25배 말도 안 된다. EPS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좀 드린 것 같고요. 별다른 질문사항들은 크게 보여지진 않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확인해서 공통된 의견들은 매번 영상 뒷부분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장 마감까지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장 마감 수급들 좀 보면서 요 외인들 의도 한 번 더 체크해서 뭐 크게 변화는 없겠죠. 오늘 명확한 반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 스탠스 유지하면서 변동성 키우지 않으면서 내일을 위해서 요 정도 수준에서 마감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따가 하이닉스 영상 촬영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프로 윤시우였습니다. 이따 뵐게요, 여러분.